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글, 강경수 그림, 황희경 도움글, 주니어 김영사. 빵집 아저씨와의 만남.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거 잡수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양손에 든 쟁반을 내밀었다. 쟁반 위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있었다. 할머니는 우더러 난태하듯 공손하게 허리까지 숙였다. 할머니가 이러실 리가 없는데? 환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걸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맛있는 거랍니다. 환희는 할머니가 내미는 쟁반을 받았다. 비닐봉투 속에는 뭔가 두툼한 게 들어있었다. 입속에 들어있는 과자까지 뺏어 먹을 정도로 먹을 걸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맛있는 걸 줄 리가 없는데? 환희는 까만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뭔가 물컹거렸다. 인절미나 홍시, 삶은 고구마 같았다. 예전에 할머니가 정신이 맑았을 때는 환희한테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그때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리고 초점 없는 눈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고 늘 안절부절 못하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신다. 성격이 깔끔해서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진 것도 못 보던 할머니였는데 이제 할머니 방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환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비닐봉투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닐봉투 안에는 신문지로 단단히 싼 물건이 들어있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겹겹이 쌓인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신문지를 다 펼치는 순간 환희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안에 든 것은 누런 똥이었다. 똥냄새가 사방에 퍼졌다. 환희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손을 박박 닦았다. 칫솔에 치약을 묻혀 이도 박박 닦았다. 세숫대야에 머리를 박고 박박 머리도 감았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온몸에서 똥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어머니, 먹을 거하고 똥하고 구분도 못하세요? 엄마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했다. 회사에서 퇴근한 엄마는 자리에 앉을 새도 없이 할머니를 목욕시키고 할머니가 신문지 싸둔 똥을 치우고 밥상을 차렸다.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 아빠는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들어왔다. 아빠를 보는 엄마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빠는 엄마 눈치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귀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국에 만 밥을 허겁지겁 드셨다. 어휴, 밥 먹는데 왜 똥 얘기야? 진호가 탁 소리나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진호는 환희보다 2살 많은 형이다. 환희는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밥맛이 뚝 떨어졌지만 오늘은 점심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오늘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급식 지원서 가져온 사람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환희네 반에서는 5명이 급식 지원을 받는다. 자존심이 강한 정유경은 급식 지원서를 꼬깃꼬깃 꾸긴 채 끝내 나가지 않았다.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와 사는 정빈이,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알코올 중독 아빠와 동생과 셋이 사는 혜미,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 않은데 늘 급식 지원을 받는 준수. 이렇게 3명은 쭈뼛거리면서도 급식 지원서를 가지고 나갔다. 환희는 선생님이 나눠준 급식 지원서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님 사인은커녕 빈칸을 하나도 채우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정유경을 보았다. 정유경은 구겨진 급식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급식 지원 신청도 하지 않고 급식비도 내지 않은 아이들은 밥을 굶어야 한다. 식당에는 카드 감식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급식 카드가 없으면 삐 하고 소리가 난다. 그래도 환희는 정유경처럼 차라리 굶는 쪽을 택했다. 환희는 급식비를 못 냈기 때문에 급식 지원서를 사인을 받아가야 한다는 말을 끝내 부모님께 하지 못했다. 점심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아빠한테 그것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환희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했던 건 아니다. 2년 전만 해도 넓은 아파트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살림도 갑자기 어려워졌다.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왔다. 환희 형제를 키워주던 할머니마저 치매에 걸린 것이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온 것도 모자라 이제 급식비까지 못 낼 형편이 된 거다. 점심시간, 환희는 식당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몇몇 애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다.
식당은 왁자지껄했지만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얼마 안 있으면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우르르 밀려 나올 것이다. 환희는 축구공에 발을 올려놓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다리에서 기운이 풀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다. 환희는 텅 빈 골대를 노려보았다. 다다다닥. 환희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공을 몰고 달렸다. 그리고 커다란 골대 앞에서 힘껏 공을 걷어찼다. 공은 날렵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공이 그물에 걸리자 그물이 물결처럼 찰랑거렸다. 슛골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정환희 선수. 쟁쟁한 상대 선수들을 제치고 단독 드리블에 성공. 골문을 통쾌하게 가르는 역전 슛을 날렸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과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한 사람이 보였다. 정유경이 그네에 앉아 그네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조금씩 앞뒤로 움직이며 발끝으로 흙을 톡톡 튕겨내고 있었다. 하나둘 식당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환희는 공을 놔두고 돌아섰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였다. 냄새를 맡자마자 조용하던 환희의 뱃속이 요동을 쳤다. 꼬르륵 꼬르륵. 환희는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따라갔다. 공자 내 빵가게. 삼거리 모퉁이에 새로 생긴 빵집이었다. 환희는 간판을 보자마자 피식 웃었다. 베이커리, 크라상 같은 멋진 이름을 두고 하필이면 빵가게라니. 그런데 공자 내 빵가게는 조금 이상했다. 이름만 빵가게지 가게에 안 진열장에는 빵이 몇 개 없었다. 빵가게라면 온갖 먹음직스러운 빵과 케이크가 잔뜩 진열돼야 할 텐데 공자 내 빵가게는 이상하게 썰렁했다. 가게 안에는 작은 탁자 2개와 의자가 놓여있을 뿐 나머지는 다 빵을 만드는 주방이었다. 가게 유리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루에 딱 7개만 주문을 받습니다. 빵 장인이 많은 최고의 빵을 맛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공자네 빵가게. 정말 이상한 빵가게네. 환희는 유리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렸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환희가 막 돌아서려는데 주방 안쪽에서 덩치가 큰 아저씨가 나오는 게 보였다. 흰색 유니폼에 흰색 모자까지 쓴 아저씨는 키가 크고 이마가 넓고 입술이 두툼했으며 눈이 크고 선량해 보였다. 아저씨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작업대에 치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죽하는 모습이 특이했다. 아저씨는 온몸으로 반죽을 하고 있었다. 걷어붙인 팔로 반죽을 힘껏 누르는가 하면 몸 전체에 힘을 실어 반죽을 작업대에 탁탁 내리치기도 했다. 아저씨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했다. 환희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숯하면 만드는 장면이 떠올랐다. 중국집 주방에서 한 아저씨가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치대서 반죽 덩어리를 수백 개의 가닥으로 만들어내던 장면. 그때 국소가락을 말든던 중국집 아저씨의 표정이 저렇게 진지했다. 유리문에 바짝 붙어 서서 넋을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환희는 겁이 나서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아저씨는 반죽을 멈추고 뚜벅뚜벅 환희 쪽으로 걸어왔다. 난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빵 냄새를 맡았을 뿐이야. 근데 왜 날 잡으러 오지? 환희는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야, 꼬마야, 거기서! 등 뒤에서 빵집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희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빵을 훔칠 것도 아니고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왜 도망가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계속 달렸다. 모퉁이를 돌아 달리다 샛길로 빠졌다. 오래된 연립두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환희는 빵집에서 멀리 도망쳐왔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멈춰서서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왜 도망가니? 바로 코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환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언제 쫓아왔는지 빵집 아저씨가 환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환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빵집 아저씨는 환희에게 밀가루가 하얗게 묻어있는 손을 내밀었다. 환희는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뒷걸음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제 아저씨가 빙그레 웃었다. 하얗고 가지런한 이가 드러난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다. 누가 잘못했다 그랬니? 그럼 왜 절 잡으러 오셨어요?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따라왔단다. 네? 저한테요? 환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 처음 본 아저씨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짐작이 안 갔다. 따라와 보렴. 너한테 줄 게 있어. 아저씨가 말했다. 네? 뭔데요? 따라와 보면 알아. 아저씨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환희는 거의 뛰다시피 아저씨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 커다란 몸집과 달리 따뜻해 보이는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와 말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빵가게 앞에 도착했다. 아저씨는 안으로 들어가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서 잠깐 기다리렴. 또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환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빵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빵이었다. 사실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요즘 새로운 빵을 연구하고 있거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 이건 시험용으로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줄래? 환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밖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빵이 바로 눈앞에 있다. 더구나 나한테 먹어보라고 한다. 혹시 빵 속에 수면제나 독약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내가 기절한 사이에 나를 통째로 저 커다란 오븐에 놓고 구우려는 건 아닐까? 환희는 진저리를 쳤다. 너 보기보다 꽤 의심이 많구나. 빵에 독약이라도 넣었을까봐 그러니?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빵 한 조각을 떼어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 빵을 먹고도 아저씨는 멀쩡했다. 이제 안심할 수 있지? 먹어봐. 환희는 아저씨가 내미는 빵을 받아들었다. 금방 구웠는지 보들보들하고 따뜻했다. 빵을 보자 입안에 쉴 새 없이 침이 고였다. 뱃속에서는 빨리 빵을 들여보내라고 아우성이었다. 환희는 조심스럽게 빵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빵은 처음에는 별맛이 없었지만 목으로 넘어갈 때는 부드럽고 고소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환희는 순식간에 빵을 다 먹어치웠다. 환희는 다 먹고 나서야 허락도 없이 빵 하나를 몽땅 먹어치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죄송해요. 다 먹어버렸어요. 환희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가 허허 웃었다. 괜찮아. 다 먹으라고 준 건데 뭐. 자, 이제 말해줄래? 맛이 어떠니? 환희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씹을수록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났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숲속에 온 것처럼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빵이에요? 하하하,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노린 건데. 그럼 성공이구나. 빵 이름은 밀밭의 바람이란다.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정말로 밀밭의 바람처럼 상쾌하게 들렸다. 난 하루에 빵을 딱 7개만 만든단다. 하나 만드는데 2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솔직히 망치는 게 더 많아. 그걸 다 버릴 수도 없고 처치곤란이지. 어떠니? 내일부터 여기 오면 내가 망친 빵을 줄 수도 있는데 올래? 아저씨의 말에 환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너만 좋다면 매일 와서 망친 빵을 먹어도 돼. 단 그때마다 맛이 어떤지는 꼭 얘기해줘야 한다. 어때?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나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단다. 와서 내 말동무까지 해주면 더 좋고. 좋아요. 내일부터 올게요. 환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밀가루 묻은 손을 내밀었다. 반갑다. 내 이름은 구야. 덕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방 친구가 생기다니. 나도 그동안 덕을 조금은 쌓은 모양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환희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는 환희 손을 잡고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었다. 이름이 구라고? 김구 선생님도 아니고 참 웃긴 이름이네. 그런데 이상하게 아저씨한테 잘 어울리네. 제 이름은 환희예요. 정환희. 오호, 정말 멋진 이름이구나. 반갑다, 정환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넌 왜 학교에 다니니? 환희는 질문을 받고 당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학교에 다니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였다. 그냥 학교에 갈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간 것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야 한다. 엄마는 환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바란다. 친구 경섭이는 아빠와 엄마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의사나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것이 환희가 생각하는 학교에 다니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저씨한테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 대학교에 가기 위해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게 뭘까? 환희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요.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누가 그러니? 환희는 아픈 곳을 찔린 듯 뜨끔했다.
물론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아빠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다. 판사나 검사, 의사라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도 아니다. 환희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까 먹은 빵이 다 소화가 됐는지 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 너 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인이요? 참을인자 말인가요? 아니, 내가 말하는 인이란 바로 사랑이란다. 사랑이라고요? 환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 사랑이란 남녀간에 하는 얼레리꼴레리 하고 놀림을 당하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환희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다. 이름은 박세은. 4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지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은 없다. 도저히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은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남자아이들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책도 많이 읽고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아저씨가 말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란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임금과 신하 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다시 말해서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환희는 사랑이라는 말에 세은이를 떠올렸던 게 부끄러웠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란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져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거든.